이슈 토크. 네,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 이제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더위가 잠시 좀 물러갔는데요. 하지만 올여름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극한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바로 택배 종사자인데요. 폭염이 업무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을 하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강원지부 원주우체국 조경현 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근무 끝나고 지금 바로 오신 네, 건가요? 끝나고 지금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원주 지역에는 택배 관련 종사자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공식 통계는 없는데요. 네. 현재 원주 지역에는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쿠팡, 이거 뭐 우체국 택배 이렇게 합쳐서 한 대략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외에 뭐 분류 작업이나 하차 작업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서 그분들을 따지면 한 150, 그분들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원주 각지 곳곳을 다니면서 택배를 잘 전달해주고 계신데, 사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너무나 원래도 어렵지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면 지금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면은 또 특히 여름인데 요즘에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되게 폭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게 햇빛도 너무 또 자외선도 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힘든데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사실 7, 8월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지금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이 일을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통상적인 여름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장마철이 좀 길고, 예, 이러면서 좀 더위가 살짝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기간들을 보냈을 텐데, 요즘은 진짜 뭐 37도, 38도 이런 게 일수니까요. 네. 이런 폭염 속에서는 좀 어떻게 더위를 견디고 계신지 뭐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 뭐 보면은 제가 같은 이 기사들 보면은 네. 뭐 다 자기 남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대개가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쿨도시나 쿨조끼 뭐 네. 그다음에 아이스팩 뭐 얼음 뭐 이런 걸 등으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내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특성상 뭐 밖으로 가셔야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잠깐 세웠다 또 나가야 되고 반복적인 게 있다 보니까 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의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름용 용품들을 좀 사용해 보는 네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폭염 속에서 가장 이건 좀 배송하기가 너무 힘든 택배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 가장 좀 힘들어하는 택배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 있을까요? 네, 있죠. 여름철에 특히 무거운 생수, 생수, 네, 예. 그다음에 뭐 캔 음료, 뭐 사료, 그다음에 뭐 고양이 모래주머니, 네. 모래, 뭐 이런 게 좀 무게가 나가는 택배들이 좀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동, 냉장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이제 또 녹을 염려도 있고 또 빨리 또 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렵고 이제 또 더구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예. 또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뭐 빌라들, 예. 3층에 4층 이런데 물건지 가지고 올라갈 때 좀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3, 4층에 사시는 이제 빌라에서 생수를 이제 뭐 이제 네, 24개씩 뭐 이렇게 그렇죠. 주문을 했을 때 참 힘들겠다. 네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폭염이 건강까지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택배에 상차 분류하는 환경도 사실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고 이게 이제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서브 터미널이 보통 이제 노지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지에 있다 보니까 뭐 에어컨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뭐 선풍기를 이제 틀어주긴 틀어주는데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크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폭염 그대로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예. 뭐 체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또 회사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없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다 물을 사서 이제 드셔야 사갖고 되는군요. 먹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택배 물량도 많을 텐데 흔히 이제 몇 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을 또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안까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그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보호 장치는 마련되었는데 그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네. 일반 노동자와는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 그 택배사들이 이제 또 작업 시에 100분에 20분 휴식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100분 일하고 20분 쉬는 건. 쉬는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 법률상 휴게 시간이나 노동 시간 뭐 제한이 명확하게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 현실에서는 좀 쉬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그냥 이제 한번 오늘의 물량을 쭉 가지고 나가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사실 건강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 이제 폭염에 뭐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죠. 이제 이게 이런 휴식, 뭐 택배 기사님들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일하는 구조가 네. 뭐 회사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쉬는 만큼 택배가 결국에는 쌓이는 구조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수수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하루 쉬면 이제 곧바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쉬던 날에 이제 물량이 또 대체 배송이 또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다음 날 또 그것까지 보탬이 돼서 같이 해다 보는 게 이제 엄청 힘들고요. 또 이제 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려고 해도 네. 또 수입이 감소되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하루 쉬어야겠다 했을 때는 결국 이 물량이 뭐 나에게로 그대로 남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희한테 남는 건 없고요. 예.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면서 또 거기서 추가적인 또 요금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힘들죠. 그게.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까지도 배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쉬는 날은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쿠팡이 이제 사실 이게 쿠팡 때문에 이제 발발한 얘기인데 네. 그 택배 속도 이제 경쟁으로 일은 물론 1년 내내 배송하는 택배사들이 그 과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부 택배사는 일요일은 이제 자율 출근이라고 이제 하지만 그 대리점의 압박으로 반강제로 출근하는 택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쉬는 날이 없는 업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소비자의 니즈를 이용한 택배사들의 과열된 속도 경쟁으로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또다시 과로사의 위험에 처하고 있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휴일 배송. 예, 그래서 이 휴일 배송을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염에다가 과로까지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송 뭐 날을 늘린다, 휴일까지 해야 한다면 인력도 늘어나야 할 텐데 또 그렇지가 않다고요? 네, 그 인력을 축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축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보통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만약 5일 근무하고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일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한다고 봐도 무관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택배 기사들이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사측과도 이렇게 협의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간극을 채우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청 택배사와 대리점, 그다음에 기사 간의 삼각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원청은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또 대리점은 현실적인 개선 권한이 부족합니다. 그 택배 기사들은 또 이 구조에서 또 고립되기 쉽고 중간에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체 교섭도 어렵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또 원청이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리를 좀 빨리 끊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택배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먼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전국 택배 노조가 파악한 개선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다 말씀해 주시죠. 얘기하자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우선 이제 현재 폭염 때문에 제가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 폭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특수 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이게 법적 휴게 시간이 강제되지 않는 택배사에게도 좀 폭염과 관련하여 명확한 휴게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분류 터미널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선풍기나 아니면 제빙기, 그 다음에 얼음 생수 같은 거를 그 회사 내에서 지원해서 부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체계가 좀 확대되고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특수 고용 형태에 해당하다 보니까 좀 이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 설치나 제빙기, 선풍기 등등의 어떤 이런 여건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고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그러면은 또 이제 현업을 하시면서 소비자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좀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좀 이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빠른 시간에 그 고객 물건을 집 앞에 배송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폭염에 배송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시민 여러분이 그 택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안전한 배송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소비자들도 일시 또 배송 중단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또 모두 또 안전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하루 수백 건의 배송을 수행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또 응원 한마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안전한 택배 산업 환경은 택배사 전반의 협력과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의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신 것이 어쨌든 지금 이 폭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인 만큼 또 조금 늦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 폭염 속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이런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강원지부 원주우체국 조경현 지회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